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광주. 자, K리그 FA컵 4강 2차전. 뭐 본래는 뭐 코리아컵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좀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크즈팀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인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잘해보자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해보자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제 두 분께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인님, 잘해보자님.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쪽지가 안 오셨거나 이제 좀 잘못 발송이 됐다 하시면은 바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현수 선수가 결장 중.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 총 3연전을 이제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쵸. 일단 뭐 최근 이제 뭐 울산 일정이랑 뭐 광주 일정 봤을 때 뭐 4강 1차전 리그 경기, 그리고 이번 이제 4강 2차전 이제 일정이 좀 진행되면서 이제 좀 3경기 연속 맞붙게 되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울산이 광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리드가 있다 보니까 울산이 좀 더 여유롭게 이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이제 1차전에서 울산이 이기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약간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광주가 이미 이제 1차전에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컵 경기를 좀 포기하는 듯한 스탠스를 좀 취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스탠스를 좀 고려했을 때 솔직히 지금 FA컵보다는 이제 리그와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이제 아침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이제 실제로도 뭐 이제 감독이 좀 이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리그와 좀 아침에 좀 신경 쓴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걸저 라인업을 봤을 때도 이제 리그에 더 힘을 쓰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좀 돌입했을 때 이제 광주가 이제 울산 상대로 이제 지거나 비기고 있으면은 좀 주전 선수들을 일찍 빼 관리를 좀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초반에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잘 이끌기만 하면은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생각보다 이제 광주가 FA컵에서 이제 힘을 이제 안 쓰는 모습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순조롭게 울산이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광주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이제 힘을 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울산이 이전에는 광주 상대로 4연패였을 정도로 많이 약했었지만 이제 최근 이제 1차전과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이기며 이제 혀를 좀 뚫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울산도 뭐 이제 주말에 이제 포항과의 좀 동해안 더비가 있기는 하지만 결승전을 확실히 가는 게 울산 입장에서는 더 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그래도 좀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울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울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항 대 제주. 자,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호재 그리고 이제 이동희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조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영준 그리고 임치미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제주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초반엔 제주가 2대 0으로 리드를 했지만 결국 포항한테 다 따라잡히며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뭐 동점골은 후반 이제 추가 시간 막판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1차전 결과가 좀 더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포항이 이제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1차전처럼 이제 좀 전반 뭐 초반부터 이제 포항이 좀 실점하지 않는 이상 이제 포항이 좀 템포 조절하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왜냐면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제주는 이제 홈에 비해 경기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진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포항이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포항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뭐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항의 공격이 더 매서우면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기회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 더 이제 포항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포항이 최근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만큼 부진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점은 제주 또한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뭐 원정에서의 그런 제주 경기력이 더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포항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포항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저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포항이 솔직히 뭐 경기력이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대승까지 약간 좀 고려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햄무도 한번 더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이렇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코리아컵 4강 2차전 두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라리가 경기 빌바오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니고 루이스 그리고 이제 파레데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세가야 그리고 좀 프란 페레즈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리그가 개막한 지 이제 2주 가까이 됐지만 양 팀 다 아직까지 승이 없는 상태로 초반 흐름은 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연패 중으로 더더욱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이제 흐름이 그래도 안 좋은 지금 양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홈에서의 그렇죠 빌바오의 경기력이 더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빌바오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경기를 좀 잘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좀 양 팀의 측면 수비가 안 좋은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이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확실히 좀 측면 전개도 좀 좋다 보고, 근데 뭐 그에 반해 뭐 측면 수비는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빌바오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발렌시아의 그런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셀타 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3대1로 진 게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경기에서 뭐 이제 셀타 비고의 좀 PK 실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몇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이제 좀 놓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타비고가 3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제 발렌시아의 수비가 많이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발렌시아가 수비에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뭐 발렌시아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빌바오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빌바오가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흐름을 깨고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는 빌바오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오버.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바야돌리드 대 레가네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한 팀이고 두 팀 모두 이제 좀 초반 행보는 이제 좀 그럭저럭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레가네스의 좀 레가네스의 그 리그 성적이 더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대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양 팀이 이제 좀 그런 좀 수비력을 좀 뚫는 데 있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야돌리드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3대0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후반 막판에 확 무너져서 이제 좀 실점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내내 견고한 수비를 이제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좀 잘 봉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약간 좀 후반 막판에 확 무너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좀 바야돌리드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좀 수비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양 팀 다 좀 수비에서 이제 수비를 좀 뚫는 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바야돌리드보다는 이제 레가네스가 이제 아무래도 흐름이 더 좋고, 그리고 현재 좀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더 좀 성적도 좋기 때문에 약간 좀 레가네스가 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방면에서도 좀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비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공격에서도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바야돌리드에 비해 크게 밀릴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레가네스가 우세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레가네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가네스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 경기는 네, 어느 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자, 일단 지금 꼬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이제 그 후에 지로나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지로나 상대로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했던 모습을 좀 잘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2경기 연속 좀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지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에스파뇰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확실히 좀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좀 초반부터 이제 꼬마가 이제 좀 라인을 올려 좀 몰아붙일 것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뭐 에스파뇰의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꼬마가 굳이 뭐 이제 초반부터 뭐 안전하게 이제 뭐 좀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더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도 무리가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이제 되려 좀 수비 뒷공간이 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라인을 좀 내리면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냥 홈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좀 뭐 우세한 좀 경기력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뭐 꼬마가 이제 더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양 팀의 뭐 공격에서의 좀 차이도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반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꼬마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꼬마 사이드 보도할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1엔디 기준은 내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카라바오 대 디나모 자그레브. 자,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3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디나모 자그레브의 그런 본선 진출이 거의 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카라바오 입장에서는 최소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지금 골을 넣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초반부터 좀 라인을 많이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3점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열 올려서 뭐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약간 소극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가 현재 뭐 리그 경기 포함 이제 5연승 중으로 이제 뭐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점을 많이 해도 이제 한 골 먹힌 게 좀 최대일 정도로 실점률도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약간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카라바흐가 좀 대승을 거두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오히려 뭐 카라바흐가 좀 라인을 많이 올리다가 이제 좀 대려 당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뭐 근데 이제 지금 점수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디나모 자그레브의 좀 선발 라인업이 이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좀 돌릴 수도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가장 염두가 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카라바흐 상대로 디나모 자그레브가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잠깐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아, 3.5 기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거는 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반, 이제 브라티슬라바, 이제 미트빌라. 자, 일단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트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규현 선수가 이제 결장 중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트윌란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이제 미트빌란이 우세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제 경기가 접전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이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트빌란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못 잡아다 보니까 타격이 더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전체적인 좀 시리즈의 그런 흐름도 좀 슬로반 쪽으로 좀 넘어간 감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트빌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하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더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좀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기는 이제 힘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슬로반이 이제 홈에서 강한 점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미트빌란이 좀 불리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근데 솔직히 지금 뭐 미트빌란이 좀 슬로반 정도 상대로 이제 뭐 정규 시간 내에 져서 좀 탈락하는 그림은 솔직히 잘 안 그려지긴 해요. 네, 그쵸. 그리고 지금 뭐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슬로반에 비해 좀 기대치는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을 고려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뭐 미트윌란 좀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좀 전력도 그래도 뭐 미트윌란이 더 좋고 그리고 뭐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불리한 여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경기력에서 기대치 역시 뭐 미트윌란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는 그래도 미트윌란 승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이게 지금 미트윌란이 만약에 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뭐 기대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미트윌란이 좀 이긴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시거나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이제 가져가는 경기 아니면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기전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츠르베나 대 보데글림트. 자, 일단 지금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수에서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제 결정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고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데글림트가 홈이라 해도 전력에서는 이제 츠르베나에 비해 어느 정도 좀 밀리고 그리고 츠르베나의 좀 최근 상승세가 무섭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다소 좀 보데글림트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홈에서의 그런 1점 리드를 이제 좀 가져간 채 이제 원정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좀 보데글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지난 경기와 좀 마찬가지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은 1차전과 달리 이제 뭐 츠르베나의 그런 좀 수비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자, 왜냐면은 이제 홈에서 이제 수비가 더 나은 그런 좀 츠르베나기 때문에 확실히 좀 1차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 밸런스를 좀 보일 수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공수 방면에서 좀 츠르베나가 더 좀 이제 우위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좀 츠르베나가 생각보다 아쉬운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지난 경기보다는 더 좀 츠르베나가 좋은 그런 공격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데글림트의 원정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츠르베나의 득점력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 경기는 트르베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트르베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르베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걸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좀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뭐 컵 경기. 네, 솔직히 뭐 컵 경기는 워낙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뭐 좀 그냥 뭐 그 외의 경기로 이제 좀뭐 치우는 감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이제 한번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첫 번째, 뭐 웨스트햄 대 본머스. 요 경기는 저는 웨스트햄 승 보거나 고배당으로는 햄무 정도 독점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뉴캐슬. 뉴캐슬이 뭐 최근 좀 경기력이나 좀 페이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컵 경기라고 해도 저는 노팅엄 요거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슬라비아 프라 대 이제 릴. 이 경기는 뭐 릴 프랜승 보거나 뭐 고배당 우승 도전. 그리고 언어와는 언더 보는 경기. 요 정도로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K리그 FA컵 그리고 이제 라리가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